자, 오늘은 전세와 월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이 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하나는 자가, 내 집이죠. 두 번째는 내가 전세 들어 사는 세입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는 영어로 buy, 사는 거고, 세입자는 렌트 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 산다는 형태도 전부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보통 자기 돈이 있고요, 담보대출을 받죠. 대출까지도 안 되면 보증금을 껴요. 그래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묶여서 집을 삽니다. 근데 이 보증금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전세 보증금이 있고, 전세 제도가 있고, 월세가 있어요. 전세와 월세를 반반 섞은 반전세라는 것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처럼 1억을 내고 매월 100만원, 200만원씩 월세로 내는, 이런 걸 반전세라고 그래요. 월세는 매월 사글세라고도 하죠. 매월 임대료 50만원, 10만원 이런 거 내는 거고, 전세 보증금은 그냥 전세 2억, 3억, 보통 우리나라 평균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 한 3, 4억 되고, 전세 보증금은 한 2억 정도 되니까, 이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왜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는 생겼느냐. 과거 1960년, 70년, 80년대를 보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요. 왜? 집값이 상승하니까. 지금도 집값은 상승을 하죠.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땅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땅값이 상승하는 건 왜 그래요? 주어진 공간 안에 땅이 없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토지이죠.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는 거죠. 자, 집이 1억짜리가 2억짜리가 되고 2억이 20억이 되면 집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금리가 막 10%, 20%였단 말이에요. 전세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을 빌리기에는 너무 이자가 높고, 그런데 전세를 놓으면, 1억의 전세를 놓으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 1억을 받아가지고 2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자를 안 낸단 말이에요. 전세에 대해서는. 이 무이자 대출이야. 어떻게 보면 무이자 대출. 집은 사고 싶고 이자는 높고, 그런 사람이 이용하는 게 바로 전세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억의 전세를 놓고 2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4억이 되고 8억이 되고 지금 16억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남의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집주인들은 자산을 늘려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집값 상승이 많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금리가 높아가지고 대출을 못 빌리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전환하냐면 월세로 지금 전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은행에 넣으면 보통 2% 정도, 3%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월세로 전환하면,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월세로 전환하면 대략 6.5%에서 7%가량의 이자를 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월세로 조만간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고정비용이 준비가 안 되면 집을 사든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기 돈을 가지고 대출이나 보증금을 통해서 자가로 운영할 때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옛날에는 그거였죠. 양도 차익이죠. 샀다 팔면 남는 돈. 결국 돈을 버는 이유는 1억에 사서 2억에 팔면 돈이 남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집값 상승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죠. 현금 흐름. 이건 뭐예요? 반전세나 월세를 하면 임대료, 월세가 나오죠. 그래서 은행 이자에 서너 배 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임대료, 월세 때문에 집을 사는 게 좋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좀 비싸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다. 또 뭐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2년 있다가 돌려줘야 되죠. 그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집값이 또 폭락할 가능성도 있죠. 뭐 폭락까지는 안 되겠지만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집을 사지를 못하고 전세를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입자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세입자는 왼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전세와 월세를 종합한 반전세라는 게 있죠. 반전세. 뭐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전세라는 것의 장점은 뭘까? 고정 비용이 안 들죠. 월세처럼 매월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두 번째, 보증금을 돌려받죠.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좀 안전하죠. 물론 떼일 염려도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좀 안전하죠. 세 번째, 요즘에 핫한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많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보통 70% 이상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장 좋은 게 청년들, 34세 이하의 청년들, 그 다음에 신혼부부, 그 다음에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청년 대출은 1, 2%인데 버팀목은 2, 3% 정도 되고, 또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저리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살 수 있다. 물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겠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대출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대출 중에서도 양호하게 보는 좋은 대출은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유형의 부동산 자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신용대출이죠. 카드 대출, 마이너스 대출.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돈이 묶이죠. 돈이 묶인다. 2년 동안.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 2억, 3억, 4억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뭔가 다른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집주인한테 전세 자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죠. 5억짜리 집이고 내가 3억의 전세를 들어갔는데 대출을 이 사람이 한 뭐 2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못 갚아서 이게 경매로 들어가. 그래서 나는 전세가 3억인데 집값이 경매가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중에서 대출을 갖고 나면 내가 받을 전세 보증금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깡통 전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전세나 월세의 장점, 목돈이 안 들어가죠. 집이 만약에 뭐 10억이라고 그러면 전세가 5억이고 반전세는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씩 내니까 전세에 비하면 한 4억 정도의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돈이 일단 안 들어가고, 그래서 목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4억을 운용해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한다든가 한다는 것은 투자 성향도 관련이 돼 있고, 투자가 잘못됐을 때 4억을 날릴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다. 전세로 가느냐 반전세로 가느냐 자기 집을 사느냐는 자기가 주어진 상황,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뭐 월세도 좋고 반전세도 괜찮죠. 근데 아이가 크고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면 뭐 전세도 괜찮죠. 무주택 기간을 이용해서 청약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린 다음에 자녀가 성인이 되고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는 반드시 주택을 하나 마련해야 노후에 심리적인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심각한 상황에서는 주택연금, 즉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점은 가장 큰 게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죠. 마치 월세를 살면 인생 패배한 것처럼 그런 인식이 돼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자기 상황에 따라서 남은 돈을 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가가 맞다, 전세가 맞다, 반전세, 월세가 맞다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상황에 맞는 형태의 집을 고르는 게 맞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뭐 5천이나 1억밖에 없는데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이 대출 받아서 한 뭐 3, 4억으로 집을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청약 통장이 돼서 뭐 분양을 한번 받아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투자 성향과 자기의 어떤 주어진 환경, 신혼부부냐, 자녀가 없느냐, 자녀가 어리냐, 자녀가 크냐, 아니면 노후를 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택 거주의 형태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거주 형태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